안녕하세요. 덴나 프로젝트의 현이라고 합니다. 연말 가족들과 잘 보내셨죠? 저는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작년 5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56일간 강원도에 머물면서 구독자의 집을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저는 강원도 방향으로 오줌 쌌. 이번 영상도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면서 금액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돈 관리는 지원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출 내역을 저도 잘 몰라요. 지금부터 집 꾸며볼래? 2호 지원자가 살고 있는 25평 주택을 소개합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 4마리 키우는 보리 언니라고 합니다. 살아보진 않았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열을 두껍게 하고, 그러니까 보기에만 좋은 집 말고 살기에 따뜻한 집. 대형견 3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 뭐 바닥이 너무 미끄럽지 않다든지 그런 데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제가 언제 또 이케아 주방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해보고 싶은데 욕심 좀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전 욕실입니다. 삭막하긴 한데 꽤 넓은 공간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타일을 손으로 건드리면 툭툭 떨어질 정도네요. 지원자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욕실입니다. 욕실에 세탁기를 넣고 싶다고 하셔서 세탁기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파티션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원치 않으셔서 뺐고요. 특이사항이라면 모자이크 타일을 꼭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모자이크 타일은 예쁘게 시공하려면 벽면의 수직, 수평, 그리고 평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작업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철거는 셀프로 진행했고요. 원하는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탁기와 세면대의 수도 및 배수구 신설해야 돼서 설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목공 작업을 하고 방수 석고보드를 시공했습니다. 방수 석고보드로 욕실 벽체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서 수영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방수제로 투머치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밑작업들과 타일, 변기, 세면기, 수전들까지 총 405만 2,956원이 들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주방, 수도 설비, 현관 타일 시공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자재들은 비치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습니다. 강원도에도 타일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자재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비치는 조명으로 유명하지만 꽤 괜찮은 타일바스 제품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비치에서 해결했습니다. 공사 전 현관입니다. 사실 기능으로 봤을 때 현관이라기보다 비피하는 처마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위라면 치를 떠는 지원자에게 따뜻한 현관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어때요? 디자인이랄 건 없지만 해가 들어오는 밝은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공사의 핵심이 단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문이 아닌 터닝도어로 단열이 잘 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창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키 큰 신발장은 넣지 못했고 신발도 별로 없다고 하셔서 낮은 조립식 신발장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비포를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히긴 하죠.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건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현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던 벽체를 난연 등급이 높은 두꺼운 판넬로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닥의 수직 수평이 중요했습니다. 또 바닥 높이도 거실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기초 토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에 여자친구도 보이네요. 강원도에 잠깐 와서 공사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150D 판넬로 벽체와 지붕을 만들었고 픽스 창과 현관문을 달아줬습니다. 판넬 구조물 만드는 거 그리고 창호랑 현관문 다는 거 사실 처음 해봤어요. 비용을 최대한 아껴드리고 싶기도 했고 시공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가 시도해봤습니다. 물론 전문가만큼은 잘하지 못했지만 정석대로 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셀프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만큼 자재도 아끼지 않고 좋은 걸로 시공했습니다. 특히나 현관문은 진짜 가성비 좋은 걸로 찾았어요. 이 정도 성능의 현관문을 설치하려면 100만원은 좋게 줘야 되는데 55만원을 해결했습니다. 외부는 징크 판넬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만한 공구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일반 판넬로 했어요. 대신 징크 판넬 느낌을 내고 싶어서 금속 전용 페인트 아리스토 실드로 외부 도장을 했습니다. 사실 징크 판넬 느낌을 내려면 무광이나 저광으로 갔어야 되는데 쉽게 청소하시라고 반광으로 도장을 했습니다. 도장 기기는 그레이코 코리아에서 감사하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덴나 프로젝트에 매 공사마다 지원을 해주시는데 영상에 그만큼 내보내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토대공사, 판넬 자재비, 현관문, 창호, 신발장, 페인트 비용까지 총 190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덴락 프로젝트. 공사 전 거실입니다. 이 집은 언제 지어진지도 모를 만큼 오래되고 낡은 집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은 지도 꽤 되었다고 하네요. 단열 다음으로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반려견과 함께 공존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계집 모양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주방 입구 모양이 재미있어서 욕실 문도 그런 형태의 타공도어를 넣었습니다. 실리콘 마감이 군데군데 안 쏘아진 게 보이네요. 저런 부분들은 지원자가 직접 쏘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의 마감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강아지 전용 바닥재를 시공했어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댕댕이들의 배변으로부터 곰팡이 방지, 향균, 탈취 모든 면에서 최고의 반려견 장판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도 돼요. 지원자가 몇 년 동안 알아보고 벼르고 벼렀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국내에서 이 제품보다 좋은 건 없다고 하네요. 컴패니온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고 시공한 제품은 3.5T 제품입니다. 25평 모든 공간에 시공을 했고 총 비용은 시공비 포함 234만 원이 들었습니다. 특수 장판이라서 전문적으로 깔 줄 아시는 분께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때문에 시공비가 더 많이 잡히기도 했고 금간 바닥을 지원자가 너무 거슬려 해서 보수하는 비용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마음에 드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높은 층고. 25평이지만 높은 층고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낮아지고 더 좁아졌습니다. 이번 공사의 핵심은 단열이기 때문에 천정, 내벽, 외벽 할 거 없이 단열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공법으로 시공하는 업체는 찾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셀프로 했습니다. 아마 10cm 정도는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공간이 줄어든 게 아쉽긴 하지만 추운 것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게 훨씬 낫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바닥도 단열하고 싶었지만 일도 너무 많아지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25평 싹 다 하는데 자재비와 부자재비 총 226만 1260원이 들었습니다. 단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단열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샷입니다. 아무리 단열 공사를 열심히 해도 열 전도율이 높은 부분이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겠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괜찮은 샤시를 고른 게 KCC였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일에 듣도 보도 못한 샤시가 딱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괴로울 만큼 당시엔 멘붕이었습니다. 왜 KCC가 아니야? KCC 아니면 우리가 이걸 왜 하는데? 이것이 다 떼가야 돼. 지원자는 샷이 다 떼가라고 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캐시진 줄 알고 그 제품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제품이 더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장님하고는 대화도 안 통하지.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진짜 좀 울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사실상 문제가 사람이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추후에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 문제라고 봐요. 그냥 따고 그냥 50만 원 해주세요. 제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돈을 이득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을 제가 최소한 달래줘야 되잖아요. 미안해요, 어쨌든. 아니야, 중간에서 아니 두 번, 세 미안해, 번 아니 막 미안해. 부탁해야 나는 뭐 되는데. 원망하거나 그런 건 없어. 그냥 이 상태가 짜증나고 사장이 대처 능력이 자기가 실수한 부분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자기. 제가 좀 더 집요하고 꼼꼼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을까요? 자책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돈을 좀 깎고 그대로 시공하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샤시는 총 비용이 거실, 방 3개, 화장실, 주방 싹 다 해서 330만원 들었습니다. 물론 50만원 깎았어요. 추가적으로 주방 방화문과 중문을 대체한 터닝도어 2개를 120만원에 시공했어요. 이건 개시시야 또. 지금 생각해도 속이 쓰린 일이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샤시가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1군 브랜드에 비해 빌드 퀄리티라던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겠지만 1군 브랜드라면 이 금액과 스펙으로 25평 주택 전부를 시공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샤시 본연의 기능만 놓고 봤을 때도 가격 대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샤시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유쾌하지 않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제법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수 일어나는지 몰라도 괜찮은 제품인데 일부 업체의 영업 방식으로 그 제품의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25평 전부를 셀프로 페인팅 시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저도 지치고 지원자도 지치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서 페인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페인팅처럼 보이는 도배지를 선택해서 시공했어요. 근데 단열재 위에다가는 도배를 바로 시공 못 하거든요. 천정이랑 벽체를 만들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석고보드를 천정과 벽면에 2장씩 시공했습니다. 요거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시공했고 인건비, 자재비 싹 다 해서 317만 1120원이 들었습니다. 벽지랑 몰딩 걸레바지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159만 6,850원이 들었네요. 거실에 들어서면 중문을 제외해도 문이 4개나 보여요. 방문 설치를 보통 개당 30만원 정도 잡으니까 4개면 120만원이죠. 이것도 최대한 금액을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시공을 잘게 쪼갰어요. 우선 방문은 직접 실측해서 대성도가 판매하는 곳 중에 제일 저렴한 곳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문틀하고 도어만 따로 주문해서 가져왔고요. 뭐 다른 일로 목수팀을 불렀지만 오신 김에 문틀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도배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직접 도어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틀, 도어, 손잡이, 경첩, 도어 스토퍼까지 총 57만원 들었습니다. 공사 전 주방입니다. 몇 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지원자는 이케아 주방을 갖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설치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케아 싱크대는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원자가 후반부에 너무 지쳐해서 설치하시는 분을 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설치한 모습을 못 보고 내려왔어요. 금액이 정확하진 않은데 싱크대 구입 비용만 3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펜던트 조명 설치되어 있는 자리는 식탁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많이 보던 조명이죠. 쿨앰프의 조명이고 22평 아파트에 설치했던 펜던트의 다른 버전입니다. 이게 좀 더 여성적이고 우아한 느낌이 드네요.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펜던트 조명도 쿨앰프 겁니다. 가시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자리에도 테이블이 들어설 겁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조명의 색 온도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간을 4000K 조명을 써요. 비율로 따지자면 80% 정도? 4000K 색 온도를 갖고 있는 조명은 따뜻한 햇살 같거든요. 이 집에 설치된 방등, 다운라이트도 4000K입니다. 근데 시중에서는 4000K 방등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비치 조명에서는 다양한 4000K 방등을 판매하고 있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펜던트 조명, 다운라이트, 방등 모두 다 해서 91만 580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면 조명 배선을 해야 돼요. 스위치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덕션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거의 필수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단독 배선도 해드렸고 콘센트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분전함도 새롭게 설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원자가 반려견용 CCTV를 원했어요. 거실과 안방에 CCTV 배선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공사는 총 31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집에는 눈에 안 보이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 심야 보일러가 있었는데 떼내고 기름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도 심야 보일러를 사용했었는데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려면 기름 보일러 외에 기름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원자가 사용하는 기름통이 다행히 있다고 해서 그걸 가져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어요. 지원자가 제일 걱정했던 게 벽 크랙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단층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노후된 건물도 안전진단에서 A등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원자가 너무 불안해하고 크랙 보수는 꼭 하고 싶대서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보일러 설치, 벽 보수 총 88만 9,830원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공사는 전체 공정의 70% 정도를 셀프로 진행했어요. 당연히 돈을 아끼고 좋은 자재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근데 제가 이것만은 아끼지 말자고 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입주 청소. 요즘에 입주 청소 서비스가 잘 돼 있거든요. 진짜 프로페셔널 마인드 그리고 장비까지 다 갖춘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좀 수월하게 하자고 했죠. 그래서 도배가 끝나고 입주 청소팀을 불렀는데 고쟁이 바지를 입으신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청소 비용을 40만 원이나 들였는데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덴락 프로젝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은 2,661만 566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비용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잡비도 더 들었을 거고, 또 제가 돈이 없어서 지원자한테 밥도 거의 맨날 얻어먹었거든요. 부족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후회 없이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싸요. 2020년 한 해는 정말 뜻깊고 많은 걸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텐나 프로젝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